자, 그리고 대가의 산출 및 지불 방법인데요. 이 대가의 산출 및 뭡니까? 이게 설계비죠. 설계비를 산출하는 방법, 또 지불하는 방법,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계약을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계약서를 많이 작성하면은 좋겠죠. 계약서를 많이 작성하면 좋지만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수금이죠, 수금. 수금과 입금과 결제죠. 내 통장에 이 돈이 찍히는 게, 즉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결국은 그게 바로 수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를 많이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수금을 어떻게 잘 하느냐. 대형 사무소 같은 경우는 악성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악성 프로젝트.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대형 사무소 가서 부장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수금하러 다닐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돈을 안 줘요. 이러면 이제 회사 오너라든가 CEO라든가 회사 조직에서 야, 왜 설계비를 안 가져와? 돈을 받아와야지. 그렇게 이제 많이 압력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계약했던 주체 그 사람이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진행을 못 하다 보면 이 설계비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대형 사무소 보면은 뭐 미수금 된 게 뭐 200억, 100억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줘야 될 돈이 뭐 100억이고 대형 사무소는 그렇습니다. 1년에 매출액이 뭐 거의 한 700억, 800억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계약고, 우리가 이제 계약고라고 그러거든요. 즉 뭐냐? 계약한 금액. 내가 계약한 금액이 200억이에요. 200억. 200억인데 실제로 내가 돈 들어오니 20억밖에 안 들어왔다면 이거는 뭐 200억이 허수죠, 허수. 허수입니다, 허수. 그러니까 이게 매출과 계약은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중요한 거는 수금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입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내용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설계비죠. 설계비를 산출해야 되는데 설계 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 기준 그리고 방법은 또 별표 2를 참고해요. 현장 여건과 설계 조건에 따라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여기서도 별표 2가 나와요. 별표 2가 나와서 참고를 해야 되는데 현장 여건과 설계 조건에 따라서 반영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설계 업무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 시기 및 돈 주는 시기죠. 지불 시기 및 지불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표에 나와 있는 지불 금액과 지불 시기가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국토부에서 지불 시기 및 기준 비율, 그러니까 돈을 주는 시기와 비율, 총 설계비에서 어느 비율까지 언제 줘야 되는지 내용을 정해서 원칙으로 하지만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자, 계약 시 20%, 계획 설계 도서 제출 시 20%, 이 부분은 뭡니까? 건축 심의 해당 시 심의 도서를 포함한다. 포함한다. 중간 설계 도서 제출 시 건축 허가 도서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 접수 시, 보통 이게 허가 접수 시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허가 완료 시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애매하게 중간 설계 도서 제출 시 이렇게 애매하게 써놨죠. 실시 설계 도서 제출 시는 이 부분이 이제 착공 도서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설계하다 보면은 심의 대상인지 심의 대상이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심의 도서가 해당이 되면 우리가 또 업무의 기간이 늘어지잖아요. 늘어지기 때문에 심의 도서의 기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나서 건축 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허가 업무를 하게 되면은 심의를 통과한 다음, 심의를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접수를 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접수한다. 그러니까 설계비 100%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 심의가 없다면은 계약 시 40%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는 계약 시 40%, 그리고
중간 설계 30, CC 설계 30, 4, 3, 3 이렇게 나눠지는데 좀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나 심의도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20, 20, 30, 30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이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명확하게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계획 설계 도서 제출 시라고 하지 않고 건축 허가 접수 시 이렇게 명확하게 아니면은 건축 허가 접수 후 바로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축 허가 완료 후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협의해서 조정하시기 바라고 중간 도서 같은 경우도 중간 도서가 이제 건축 허가 접수 시겠죠. 여러분 심의 접수 시, 심의 접수 후 아니면 심의 접수 완료 후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되는 용어로 정리해 놓은 게 좋다. 실시 설계 도서 제출 시도 나중에 뭐 착공 도서 아니면 착공 신고 완료 시 이렇게 착공 신고 완료 시나 착공 도서 납품 시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업에서는 나중에 뭐 준공시 나중에 준공할 때 10% 이렇게 남겨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준공시에 남겨놓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서로가 이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